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 나폴레옹 힐. 지음 권혁철 옮김. 누구나 성공으로 가는 궤도를 오를 수 있다.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이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꿈과 성공으로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은 신입기자 시절에 철광 왕 앤드루 카네기를 만난 후부터다. 그는 자신의 성공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자신의 성공 철학을 자세히 말한 후 이 성공 철학을 20년 이상 연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지금에 왔어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이제 케네기가 제시한 인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성공에 이르는 구체적인 행동 법칙을 13단계로 나누어 소개하려고 한다. 이 13단계의 행동 법칙을 여러 형태로 수천 명의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 그 효과가 확연히 입증되었다. 카네기가 희망하던 대로 이 성공 철학은 수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성공의 조력자가 되었다. 위대한 업적이나 막대한 부를 쌓아올린 사람도 적지 않았으며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만일 지금 당신이 몸과 마음이 지칠 정도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거나 질병이나 신체장애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희망이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기 바란다. 리셀 대학교에서 홍보부장을 맡았던 무렵 나는 총장인 지 채플린과 자주 만났다. 그 대신 채플린은 이 성공 철학을 활용하여 이름뿐이던 리셀 대학교를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교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이 인생의 성공 철학은 제1차 세계대전 후 W. 월슨 대통령이 전 군인의 교육 과목으로 정시 채택함으로써 장병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훗날 월슨 대통령은 이 성공 철학을 이야말로 대전을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며 힘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공교육기관이나 대학교 등에서 수업 교재로 활용한다면 세계로 이끌어갈 뛰어난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단 이 성공 철학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과 사용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로 가려면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의지로 이 성공 철학을 활용해서 실패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또 이 철학을 이용하지 않고도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육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 인생의 성공 철학이 인생에 훨씬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 인생의 성공 철학이라는 말을 수없이 언급했으나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 명칭보다는 본질을 파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카네기 자신도 나에게 그 내용만 말했을 뿐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책에 소개한 내용은 모두 실화이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주기 바란다. 나는 이 진실을 전함으로써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행동하도록 용기를 주려고 한다. 끝으로 이 인생의 성공 철학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원한다.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모두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한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문은 열릴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으리라고 믿는다. 이제 이 인생의 성공 철학이 당신의 삶에 열매 맺기를 기다릴 뿐이다. 나폴레옹 힐. 플롤로그. 시작하기와 소망 1. 신념 2. 자기암시 3. 전문지식 4. 상상력 5. 계획 6. 결단 7. 인내 8. 협력자 9. 성탱. 잠재의식 11. 두뇌 12. 직감 서포티. 행동하기. 마음의 힘은 무한하다. 시작하기.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라는 말 대신에 S라는 말로 마음에 새긴 이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사고는 강력하다. 더군다나 이것이 명확한 목적 끈기, 불타는 소망과 합쳐진다면 더욱더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수년 전 앤더원시 번즈는 인간은 생각함으로써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것을 곧바로 증명하지는 못했고 훗날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과 공동 사업을 하면서 이 진리를 증명해 나갔다. 번즈가 에디슨과 공동 사업을 꿈꾸고 있을 때 그가 원하는 것은 에디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에디슨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다. 번즈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었는가를 살펴보며 성공을 위한 13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번즈가 처음으로 에디슨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꿈을 품었을 때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할지 조차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2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에디슨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디슨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주의 이스트 오렌지까지 가는 기차표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꿈은 실현 가능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에드원 C. 번지의 꿈은 너무나 간절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꿈을 포기하느니 화물차 짐칸에 숨어 여행하는 것을 택했다. 이는 번즈가 화물열차에 몰래 올라타 이스트 오렌지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내 어렵게 에디슨 연구소를 찾아간 번즈는 이렇게 말했다. 에디슨 씨, 당신과 공동 사업을 하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에디슨과 번지의 첫 만남이었다. 훗날 에디슨은 이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번지가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길에서 흔히 보는 떠돌이 불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표정에서 한번 결심한 것은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알게 된 사실이지만 번주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 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으며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에게 성공할 때까지 그 신념을 관찰하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판단이 옳았습니다. 번지가 에디슨을 처음 만나 건넨 말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에디슨의 연구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 당시 번지의 행색 역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사고였다. 처음부터 번지가 에디슨과 파트너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에디슨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적은 임금을 받고 연구소의 잡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번주는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일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인 에디슨에게 그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수개월이 지나갔다. 하지만 번주가 목표로 한 기회는 좀처럼 다가올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번주에게는 변화가 있었다. 번주는 매일매일 스스로 자신의 꿈을 되뇌었다. 에디슨의 파트너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주지시켰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마음속의 거리를 다지고 그 계획의 준비 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이 용모에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당시 번전의 용모는 이미 에디슨의 공동 경영자였다. 그의 거리는 더욱더 굳어져 기회가 올 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언제까지 이렇게 업무나 처리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다른 곳에서 일거리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는 시종일관 남은 생애의 모든 것을 그릇이라도 기필코 에디슨의 공동사업자가 되고 말대사라고 굳게 다짐했었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 당시에는 번저 자신도 그 힘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목표의 의식에 강렬한 힘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뒤집고 끝내는 자신의 운명을 활짝 꽃피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회는 뒷문으로 온다.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의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 기회는 번즈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방향도 전혀 다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것은 기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기회는 항상 뒤에서 살그머니 다가오는 장난스러운 습성이 있다. 또한 기회는 불운이니 이실적인 패배의 그늘에 숨어 의문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무렵 에디슨은 신제품인 에디슨 축음기를 완성했는데 에디슨 연구소의 영업사원들은 이 제품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번주는 이것이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제품의 판매를 자신이 맡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판매를 담당하게 된 번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은 기를 훌륭하게 팔았고 마침내 전국 판매권을 얻어 큰 부를 손에 쥐었다. 또한 그는 대단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지하게 생각을 거듭하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었다. 본즈가 바라는 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그는 당시에 이미 200, 300달러를 손에 넣었다. 그러나 그 금액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싹튼 꿈이 말을 통해서 명확한 형태를 갖추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서 손에 들어온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체험한 것이었다. 번즈는 마침내 꿈을 이뤄 에디슨과 공동 경영자가 될 수 있었다. 게다가 막대한 부도 쌓았다. 그가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명확한 꿈과 그 꿈을 성취할 때까지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뿐이었다. 1m만 더 내려가면 금강맥을 찾을 수 있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시적인 작은 패배에도 너무나 간단히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하지 않았을까? 금강을 찾아 너도 나도 섭으로 몰리던 골드러시 시대에 RUW와 그의 숙모도 강맥을 찾겠다는 열의에 들떠 섭으로 떠났다. 다만 숙부는 금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진리를 몰랐다. 숙부는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서부를 돌아다녔다. 일정은 고되지만 금을 향한 그의 욕망은 무척 확고했다. 더비와 그의 숙부는 몇 주 동안 금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금맥을 발견했다. 문제는 그들이 찾은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기계와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숙부는 잠시 고민한 후 강산을 폐쇄하고 메릴랜드 주 윌리엄스 파크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친척과 이웃에게 지금 빌려 필요한 기계를 구매해 다시 강산으로 돌아왔다. 더비와 숙부는 금강석을 파내자마자 우선 용광로에 보냈다. 순도로 테스트해 보니 그들이 파낸 금은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질이 좋은 수준이었다. 더군다나 몇 개의 태력을 채울 만큼 양도 많았다. 더비와 숙부는 금을 채굴하여 친척과 이웃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그러나 큰 실패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났다. 차감기로 파 내려가는 것만큼 그들의 꿈도 부풀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금강맥이 사라진 것이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의 금조각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래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차감기로 파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들은 채굴 설비를 몽땅 헐값으로 고물상에게 팔아치우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채굴 설비를 산 고물상은 무척 똑똑한 인물이었다. 그는 혹시라는 마음에 강산 기사를 교용해 이 강산이 정말로 가망이 없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더비와 숙부가 강산을 포기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다. 더비와 숙부는 단청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다. 광산 기사의 계산에 의하면 금강맥은 더비와 숙부가 체구를 단념한 지층으로부터 겨우 1m만 더 내려가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 지층에 금강맥이 재발견되었다. 고물상은 이 강맥에서 몇백만 달러어치의 금강산을 파냈다. 이것은 꿈을 포기하기 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세와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더비는 광산을 포기한 것을 뻐지르게 후회했다. 그러나 이때 실패 경험은 더비가 생명보험회사에서 영업자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서부에서 겪은 대실패가 사소한 실패에서 포기했기 때문임을 깨달은 더비는 이것을 보험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뛰어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교훈으로 삼았다. 목포한 손님이 마음을 열지 않아도 절대 단념하지 않겠어. 강산에서 실패를 두 번 다시 되풀이야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한 더비는 연간 100만 달러가 넘는 실력을 올리며 단시간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포기하는 사나이에서 한번 달려들며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나이로 변신했다. 어떤 경우든 성공을 거둘 때까지의 인생은 절망과 좌절의 반복이다. 작은 실패여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대한 변명을 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성공은 미국인 500명이 들려준 이야기의 공통점은 위대한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패배의 투구를 벗은 시점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는 것이다. 실패는 마치 사기꾼처럼 교활하다. 얕다. 성공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기꾼에게 현혹되지 않는 명민한 지혜다.